네, 카메라 됐죠? 네. 오늘 조동욱 회장 초청 강연 포함 존경하는 우리 경실련 회원 여러분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빛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저희 경실 사무실 교육에 참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현직 경실련의 유광선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저희 경실련의 관심과 이렇게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의 이런 행사의 이렇게 교육과 이런 일정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주경실련 활동에 늘 힘이 되신 회원 여러분과 또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가 오늘 이 자리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는 특별히 우리 조동욱 한국산학연합회장님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학과학사이자 전자공학 분야의 권위의 조동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산학연합회인데요. 그 산학연합회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그 셋이 힘을 합해서 개발해요. 그걸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이 한국산학연합회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국산학연합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분은 제가 친구가 왔는데 뭐 등산용품 안 주네요. 무슨 산악 아니 내가 장애인인데 무슨 등산이야 이렇게 농담한 기억도 납니다. 지금 요 표지 화면은요. 옆에 그 여성 있죠. 그게 우리 막내 애인입니다. 이 여성분하고 할 건가? 고래분. 사실 이제 요거는 우리 이제 큰아들이 고대 전자공학과에서 퀀텀 양자 쪽 하고 있는데 군대 먼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중에 지금 계룡대가 있어요. 계룡대가 있는데 그 사귀는 여학생이 국민대 디자인과 대학원생인데 김건희 후배입니다. 그 디자인을 그 여학생이 해준 겁니다. 근데 저는 국민대라면 인상이 안 좋아서 그 며느리 절대 안 삼을 거예요. 김건희 후배라.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초반, 그다음에 이제 88년에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썼던 논문이 자율운행 자동차의 가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때는 뭐 인공지능 잘 생각도 안 하던 시절이어서, 그러니까 로봇이나 뭐 제 사물의 사람처럼 시각 능력을 지니는 차 하는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까지 그 논문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논문 쓰면서. 근데 그때는요 PP도 잘 없던 시절이에요. 통신망이 이렇게 발달할 줄 알았으니까 거기다 딥러닝 이런 게 나올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물체를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최정 선생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를 찍었으면. 그러면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기계학습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제가 최정 선생님의 특징을 다 해서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는 시대였어요. 그걸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딥러닝이라고 해서 사진 주면 지가 다 학습해서 들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머신러닝이었고 지금은 딥러닝의 시대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 계속 하다가 사실 중간에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한의사였어요. 한의사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음성 들어보면 좀 그 사람 어디 아프지 감이 온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배가 이제 그 피부 비뇨기과 의사, 걔는 이름이 고상태, 항상 고상태예요. 환자도 더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고상태.
그 녀석한테 갔더니 이 성령을 못 푼 남자들이 비뇨기과니까 오잖아요. 이제 그 목소리 들어보면 뭔가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죠. 데이터 사이언스를 돌려서 이제 음성 이제 분석, 그다음에 그 음성에 어디가 질병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저는 그 제가 그 TV 뭐 중앙 TV에서 많이 뜬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일이에요. 너무 저 입장에서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뭐 얼굴 이렇게 해보니까 콩팥이 깨지는 음성이에요. 이게 근데 콩팥이 깨지면 콩팥은 이제 물기운이죠. 근데 심장은 불기운이죠. 둘이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이 깨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을 공격합니다. 자기 뇌에서. 그래서 콩팥이 깨진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일반인의 3배예요. 제가 그걸 MBN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넉 달 후에 12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 때문에 그다음에 TV조선 이런 데서 뭐 김정은 너무 맨날 그래갖고 뭐 국정원 뭐 음성 분석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음성 분석 쪽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남북 통일 때는 김정일 한번 저기 성명 한번 갈 생각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말한 대로 죽어줍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하여튼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돌려서 음성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AI 시대에 살아남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오늘 섰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연말에 그 우리 이제 불이 그 선거 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장애인인데 저도 좀 주세요. 농담이고 제가 일단 한 3분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젠슨 왕 유명해졌죠? 치킨 저거 엔비디아 깐부? 깐부 그 사람이요. 원래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이었고 10살 때 켄터키 주 이민 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도요 학교폭력 심해요. 학교폭력도 당하고요 인종차별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젠슨 왕이에요. 근데 수학을 굉장히 좀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 수학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 저기 옷 보면 항상 그렇게 입잖아요. 양복 안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탕다보 살아온 사람이 젠슨 왕이에요. 근데 젠슨 왕이 맨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라고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오는 좀 엔비디아 그건 원래 저기 그 그래픽 처리하는 그 보드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병렬 처리에 대해서 막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자 100판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0판 만들려면 무지하게 시간 걸리죠. 근데 100명이 100판 만들면 하나씩 만들면 금방 끝나죠. 그게 병렬 처리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거 우리가 만든 GPU 그래픽 이걸 갖다가 CPU 100개가 이라도 만들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GPU 하나가 CPU 1000개의 일을 통솔합니다. 이게 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게 앞으로 먹고 살 길이다 그래서 이제 AI로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젠슨 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까지 엔비디아 다니면서 잘린 사람이 없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의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직원들 안 잘라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가서 회사가요 뭐 이렇게 햇빛 잘 들어오게 막 이렇게 돼 있지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회사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회사는 일하는 곳이래요. 딱 잘라버려요. 그게 젠슨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하는 곳이 이제 구글 많이 들었죠.
구글은 그러니까 젠슨 황은 사실 짜증을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목표가 잘 안 달성됐을 때 짜증을 내는 그런 젠슨 황.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무서운 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남의 힘을 자기 힘처럼 쓰는 사람이에요. 구글이 그래요. 구글은 일단요 출근하면 일찍이 다 레스토랑이에요.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뭐 먹지? 좀 좋죠. 그게 구글. 그리고 승강기를 타가지고 회장실까지 들어가는데 3분 걸려요. 그때 아무나 옆에 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들어요. 듣다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들어오시죠. 그 개발팀장 불러요.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만약에 말 같지 않으면 아예 알겠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개발자로 쓰는 거야. 승강기 안에서 3분 들으면서. 그게 구글입니다. 그게 딱 3분. 사실 3분만 할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주전 할 때도 3분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3분 넘어 저는 3분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3시간 얘기를 해요. 전화로.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만나서 얘기하죠.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3시간을 통화하고 중요한 건 또 만나서 얘기하죠. 아 참. 근데 아무튼 물론 저 쇼핑 가고 그래요. 전 기다리다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뭐 이렇게 볼 게 많은지. 근데 구글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딱 듣고. 그래서 구글 번역기 한번 보세요. 그 프레임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거 고치라 그러잖아요. 해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통역자를 다 써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극적인 게 일본이어갖고요.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99%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글의 특징은 남의 힘을 내 힘처럼 써. 그게 구글의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장암으로 죽은 사람 있죠. 빌 게이츠. 그 사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주 그 우리 일본 말로 꼰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회사가 제록스하고 있었어요. 혹시 복사 제록스 거기가 우리 복사기로 생각하지만요. 80년대 저기 그 초반에도요 소프트웨어의 최고의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왜 이렇게 이제 복사기 하고 이렇게 망했냐? 거기는요 개발자한테 다 뭐 안 쪼다가 12월 달에 네가 생각한 거 발표를 시켜요. 그럼 연구원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휴지통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아니 그 파일 버릴 때 델리트 치지 말고 휴지통에 집어넣는 나누지 않냐고. 그 휴지통을 하니까 그 제록스 사장이 붙이면 그건 무시해요. 그거를 빌 게이츠가 봅니다. 그러면서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요. 첫 번째 휴지통 타입을 정해서 그러면서 운영 체제가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뀝니다. 운영 체제가 바뀌었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컴퓨터 이 하드웨어 본체를 오케스트라로 보고 운영 체제는 지휘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악보예요. 그럼 그 지휘자 말 듣고 다 움직여야 되죠. 모든 게. 요게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 운영 체제를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꾸는 게 빌 게이츠 잡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뭐 세 사람이 사실은 그 움직여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기본이요 인간은요 똑똑하지만 게을러요. 예를 들면요 호흡기 환자예요. 그 숨이 막 턱턱거리니까 인공호흡기 이렇게 붙이잖아요. 일정 부분 붙여오면요 그 다음에 뛰면 죽어요. 뭐냐면 뇌에서 이제 뛰면 그러니까 뇌에서 뭐냐면 폐한테 저 별로 이렇게 신호를 안 주고 야 바깥에 가야니까 너 놀아. 그러니까 뛰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뇌의 기본이 일단 게을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호흡기 환자 있을 경우, 아무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똑똑한데 게을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그림이에요. 한번 보면 망치가 나오죠. 사람이 손으로 뭐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망치를 만든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나오죠. 멋있는 차로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저걸 그려놨어요. 특히 저거를 송영옥 선생님 타고 다닐 거로 그려놨더니 저런 차 좋아하세요? 저거 뭐냐면 걷기도 힘들고 빨리 가고 싶고 게으르니까 자동차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뭐 하겠어요? 머리 쓰는 것도 귀찮아. 결과적으로 뭐 하겠어요? AI로 가는 거예요. AI로 가는데 저건 로봇이죠. 저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저걸 지금 우리가 막 GPT 막 떠드는 건 생성형 AI고요. 그거보다 더 발전해 나가는 게 피지컬 AI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런 피지컬 AI의 그게 로봇, 자율운행 자동차, 드론 택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자율운행 자동차 운전하기 귀찮다고. 그리고 또 하나 자율운행 자동차 하고도 다 이렇게 되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차가 다 지금 뭐 우리 저희 카카오 지금 딱 하면 지가 오죠. 데려다주고 다 그 자동으로 별 계산해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도 도로 더 뚫어야 된다. 바보 같은 거. 이제 자동차 안 사요. 사람은요 편리함을 느끼면 오래된 습관을 버려버립니다. 보실래요? 지금 길거리 서서 이런 사람 있어요? 택시 잡으려고? 없죠. 이미 카카오에 익숙해 있어요. 편리함을 느끼면 다 버려요. 특히 자동차처럼 돈 많이 드는 게 없어. 보험료 들어가, 뭐 들어가. 그리고 하루 1시간도 안 타요. 출근해서 세워놓고 퇴근할 때 하고. 없잖아요. 돈은 그대로 그렇다고 사놨고 집처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이제 자율운행 자동차 나오면 자동차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자율운행 자동차 지금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서 어디랑 만나고 있냐면 가구회사랑 만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부산 내려가고 싶어요. 그럼 4명이 사무용차 불러요. 그럼 한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2만 5천 원씩 돼. 거기 앉아서 밤새 술 먹으면서 버스도 치고 내려가지.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똑똑하고 게으르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게으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좀 한번 정리해요.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인데 AI, GPU, 뭐 HBM 뭐 이런 얘기 막 퀀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저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운전자 있고 자동차 있고 주유소 있죠. 자, 운전자를 누구로 보면 되냐면 AI로 보면 돼요. 자동차를 누구로 보면 되냐면 GPU로 보면 돼요. 주유소 기름을 뭐로 보면 되냐면 HBM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리 집 가려면 운전해야죠. 차 있어야죠. 기름 있어야죠. 기름에 해당하는 게 HBM, 차에 해당하는 게 GPU, 그리고 기사에 해당하는 게 AI예요. 요거를 조금 극하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이제 GPU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GPU 하나가 CPU 1000개가 일하도록 만듭니다. GPU 하나가 4천만 원이에요. GPU 하나가 CPU 1000개가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누가 지시 내린 놈이 있어야 되겠죠. 그놈 이름이 쿠다입니다. 그놈 이름이 쿠다. 그 다음에 HBM은 메모리예요. 얘가 일을 하려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은 메모리예요. 그리고 GPU 일을 하는 놈이고 거기 일을 시키려고 돼 있는 프로그램이 AI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I는 일을 시키려고 있는 놈. 그거를 일을 하는 놈이 GPU. GPU인데 CPU 1000개를 아까 병렬 처리라고 그랬죠. 병렬 처리로 1000개가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그걸 움직이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큐라. 그 다음에 HBM 데이터 갖고 와야 되죠. 그게 이제 메모리. HB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PU는요. 지금 한 4,000개인데 그 미국이 한 2천만 개 갖고 있고요. 저게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 자동차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운전기사가 아마 많은 우리 자동차가 없는데 저기 미국이 한 2천만 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갖고 있는데 중국은 오픈을 안 해요. 얼마 있는지. 우리가 26만 개를 깡부 젠슨왕에서 이번에 얻어낸 거예요. 근데 젠슨왕이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약은 놈이라는 편에서 뭐하지만 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퀀텀이라고 있는데 저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물리학에서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끌어들여온 거거든요. 양자 컴퓨팅. 저거는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 주무시는 김현찬 교수님 이렇게 많이 주무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김현찬 교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보고 듣는 걸 동시에 하죠. 보는 거 따로 듣는 거 따로 안 하죠. 그죠? 퀀텀이 그런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1000개가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개가 하도록 해버리면 훨씬 일이 빨리 끝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그게 퀀텀이에요. 그러니까 AI하고 퀀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V에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AI, GPU, HBM, 퀀텀 개념을 좀 아시겠죠? TV에 계속 나오는 게. 그 다음에 HBM이요. 메모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저기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젠슨황이 하이닉스 통해서 저기 GPU를 공급받고 있어요. 하이닉스를 저기 대만의 TSMC 통해서 이제 받고 있는데 저게 뭐가 되냐면 보세요. 집에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세 채 있으면 딱 많이 차지하죠. 근데 다 깨부시고 아파트 올리면 많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HBM의 기술은 여기에 높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승강기 다녀야 되잖아요. 승강기 안 다니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게 바로 TSV고 그래서 데이터 꺼내서 GPU에 빨리 줘야 되죠. 그 길을 만들어준 게 인터포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용어가 HBM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세 개를 잘하면서 빨리 하고 전력 적게 들고 요거는 이제 타켓으로 이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뭐 지적은 제 책상 아니니까요. 지금 쓰이는 게 HBM3E예요. 이때 E는 공학에서 쓰는 E하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E하고 좀 달라요. 보통 E하면 엑스텐디드로 생각하는데 HBM3E에서 엑스텐디드 된 게 HBM3E 아니라는 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인핸스드, 더 향상된 거. 그래서 HBM3에서 지금 HBM3E가 지금 나와 있고 내년에는 HBM4가. 그리고 HBM4는 타깃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3층이었는데 4층 만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전력도 덜 먹고 빨리 처리하고 기술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HBM의 강한 기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 좀 한 것 같고요.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타켓은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
농경사회는 일주일에 7일 일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는 계속 일을 노동을 해야 되니까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남자 위주,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여성 무시. 장애인 신고잖아요. 장애인 천식. 여성은 무시, 장애인은 천식. 그게 농경사회입니다. 왜? 평등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 왔어요. 산업사회는 그냥 남이 한 것만 빨리 쫓아가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패스 팔로우 빨리 쫓아가서 자기도 만들면 돼요. 그럼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식 정보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 많이 해서 속된 말로 조금 과격한 용어 좀 쓸게요. 대가리에 많이 넣어놓고 잘 꺼내 쓰는 사람이 대장. 이 사회는.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중요해요. 왜 선생님이냐?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많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인 거예요. 일본말로 센세이.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래서 70년대 때 60년대 70년대 때 맨날 듣던 얘기가 뭐냐면 야 공부해서 남주냐?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얘기가 야 아는 것이 힘이야. 그랬잖아요. 야 딴 소리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그때 그랬다고요. 초중고등학교 대학 다니고 올 때. 그리고 뭡니까? 그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나 히즈 워킹 딕션은 극찬이야. 예. 왜? 지식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완전 정보도 다였고 고등학교 때 정석도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식 정보 사용 그러니까 대신 자동차도 만들고 포크레인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루 놀 수 있어.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에 많이 놓는 사람이 6일이라는 자리에 있고 하루 노는 거기는 직업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 이때는. 그러다가 이제 지식정보사에 왔습니다. 지식정보 얻기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지금 친구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놀 수 있어. 그러니까 5일이라고 이틀 쉬는. 그렇게 되고 여기도 아직은 그래도 공부 잘하는 줄 나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도 얘가 다 들고 있어요. 이제 곧 갤럭시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AI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온디가 있어. 이게 지금 이제 카톡에도 챗GPT 떠 있잖아요. 카톡 하다 모르는 거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4일이라고 3일 노는 사회입니다. 이때는 3일 노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여기 딴짓 저기 예를 들면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BTS 걔네들이 뭐 돈 잘 벌잖아요. 또 4일이라는 곳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러면 주도가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AI 살아남기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는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 바꿈습니다. 그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회라는 사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이 우리가 샘플 케이스인데 대학 졸업 맞고 한 10년 지났을 때 상위 20%에 있는 애들을 조사를 했어요. 경제력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했더니 명문대 출신들도 있지만 명문대 출신 아닌 애들도 훨씬 많아요. 단 뭐였냐면 부모가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봐. 격려해주고 정서적 일치를 보내들이 다 성공했어요. 이게 한 예를 들면 서울의 아주 명문대학 총장하고 예일대 총장이 MOU를 맺습니다. 그때 그 서울의 명문대학 총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입학생이 수능 몇 점, 예심 몇 점, 그리고 우리 졸업생이 행정고시 몇 명, 사고시 몇 명, 여기 장관 몇 명, 참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일대 총장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졸업생이 A라는 회사를 만들어갖고 고용 창출 몇 명 했고 그래서 나라 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를 했고 여기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저희 맨 처음에는 한심해서 내가 뭐 했나 싶은데 중퇴생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지? 자기가 이랬대요. 근데 중태생이 왜 더 뛰어나냐? 걔는 대학은요 창업 기지고요. 대학은 연구 기지예요. 걔는 이미 상을 안 맞춰도 먹고 살 창업 아이템을 만든 거야. 상은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가 중태상이 더 뛰어난 거야. 부모도 용인하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예를 들면 뭐 고려대 다니다가 중퇴한다고 너 새끼는 죽을래 이럴 거야 우리는.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차이점 아시겠죠? 이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서요 AI 시대 살아남기 얘기 좀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뭐가 살아남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특강을 했더니 야 선생님한테 막 질문해라. 자 지금 이제 그 챗GPT, 뭐 GPT-4, 뭐 GPT-5, 뭐 GPT-5는 내년에 나옵니다. 왜 내년에 나오죠? 그 오픈 AI인데 GPU가 모자라갖고요 확보가 안 돼갖고 내년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지식정보사회는 검색의 시대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 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구글 수입의 90% 이상이 그 검색에서 받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검색하니까 거기 광고 뜨잖아요. 광고료가 되게 비싸거든. 광고업자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색할 때마다 150원씩 구글로 들어갑니다. 150원씩. 그러면 좀 반반 나눠 먹자. 이게 괜찮은데 반반 나눠 먹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보 줬잖아. 이래서 150원씩 들어가. 우리가 한 번 검색할 때마다. 그럼 검색 시대였다가 지금은 뭡니까? GPT하고 대화의 시대잖아요. 걔랑 계속 대화하면서 뭐 계속해서 데이터 얻어내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넘어갔고 이때는 아무튼 지금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딴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보고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그랬더니 학생이 이래. 그렇게 하면 수업 방해죄로 찍힌다네. 수업 방해죄로. 지금 제 딴소리를 해야 되는. 딴소리가 답인 시대가 됐습니다. 틀에박힌 거 다 있잖아요. 지금 GPT-4를 갖고 올해 수능시험 국어 있잖아요. 그거를 문제 풀으려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인데 100점 만점에 98점이에요.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딴소리해서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내야 되는 시대라고요. 지금 시대 자체가 98점이에요. 이게 자 이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고 아무튼 딴소리 한번 보실래요? 배민 지나가 식당 하나라도 있어요? 식당 없는데 돈을 걔네가 벌고 있죠? 그잖아요. 딴 생각하니까 옛날에 저기 철가방 다 짜증만 하고 공짜로 줬어요. 배달. 요즘 안 그래요. 2개 이상이면 2개 아래면 배달도 안 해주고 그대로 배달도 조금 돼 있고 그래도 편리하게 시켜요. 카카오 택시만 누가 일하냐고. 그러니까 딴 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제가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도의회 시에 보면 맨날 저기 해외 연수 간대요. 뭐 벤치마크 하러 간다고. 나 가서 벤치에 가서 뭐 하나 막 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거기 안 가도요 자료 많아요. 또 하나 벤치마크는 뭡니까? 남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경쟁력이 나와? 퓨처마크. 근데 비례 돈을 어떻게 끌어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거기 비행기 타고 와서 가는 비행기에서 또 그냥 담배 피다가 또 보도 나고 술 먹다가 보도 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자체부터가. 아무튼 지금 뭐 GPT 얘기 나오고 GPT-3, GPT 저 정말 이게 미치겠는 게 강의를 챗GPT를 막 하고 있어서 보면 저기 22년 11월 30년에 23년 3월 GPT-4가 나오니까 우리 강의 준비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하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년퇴임 때 감사했어요.
빨리 늙길 다행이다. 이거 진짜 힘들다. 자 이제 GPT 5.1 24년 9월 그 다음에 26년에 GPT 5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시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육 현장에요. 대학생 86%가 AI를 공부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GPT한테 하고 뭐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에서 300명이 오픈 시험 봤는데 160명이 GPT 사용해서 냈기 때문에 연대에서 놀래가지고 니네들 학점 안 준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발광나면 누구잖아. 서울대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GPT로 가봤냐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좀 문제인데 이 GPT-4 같은 거 사용을 해갖고 이런 거를 논문을 작성해 줘. 논문 작성해서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제출을 합니다. 그대로 제출합니다. 자기도 내용 잘 모르는 제출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걸려서 검토하고 있는 게 벌써 250편.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GPT-4하고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도 집어넣고 해서 논문을 만들면 괜찮은데 이런 거를 만들었죠. 그대로 제출. 지금 이런 심각한 학계나 이런 심각한 근데요 보면 지금 그 저희가 AI 발전 단계를 첫 번째가 인지형 AI 예를 들면 보고 듣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병원 이런 거 들어갈 때 그냥 자동차번호 그냥 찍히고 다 이렇게 카드 없죠, 그죠? 이런 시대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생성형 AI 지금 요게 누르면 자기가 새로운 사실을 생성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생성형 AI고 알파폴2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특화된 생성형 AI 이거를 써가지고 계속 걔랑 유익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논문을 많이 만들고 연구해갖고 퍼블리싱 많이 해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줘가 아니고 이게 특화된 거예요. 한 분야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범용 GPT 같은 것도 나오겠지만 이건 특화된 이런 것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노벨상을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논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독창적인 생각도 넣고 이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하면 너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좀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만든 거라고 걔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게 10,000편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AI 이건 뭐 내 비자처럼 부려먹는다고. 그다음에 물리적 AI 이거는 뭐냐면 진짜 하드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GPT는 하드웨어 그냥 접속해서 하는 거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로봇처럼. 그러니까 로봇처럼 있는 데다가 AI를 탑재시키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택시 이게 무슨 얘기지? 실차가 있고 거기에 AI 기능이 탑재된 피지컬 AI라고 하죠. 실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젠슨 황이 우리나라 26만 개의 GPU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물체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봇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하드웨어 제조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뭐 아니 어떻게 돌아가? 닦고 조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조이고 뭐 하드웨어 만드는데 우리 아주 장인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걔가 로봇을 만들 때 우리나라를 활용하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대한테 그만한 GPU를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러한 DNA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아까 지금 TSMC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불행한 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도 이게 저기 AI도 그렇고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많은 이제 GPU가 들어가고 HBM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접속해서 데이터 꺼내 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원전 6개가 필요합니다. 전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 없이 뭘 만든다는 거죠. 지금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반도체는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 하나는 장비, 하나는 부품, 하나는 제조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하냐? 설계를 예를 들어 미국 기술을 설계 기술을 받아들이고 유럽에서 장비를 사서 일본에서 부품을 사서 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옳지 니네 부품 안 팔어. 옛날 기억 안 나세요? 소부장. 네? 소부장. 그때 네. 소재 부품 장비. 왜 소재 안 팔어? 그럼 우리 못 만드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반도체에서 부품 제조를 다 갖고 있었는데 이럴까 힘이 막강해지니까 미국이 가만둡니까? 그 깡패 나라가 협박하고 경제 타격 줘서 제조를 포기했던 겁니다. 그럼 제조를 누가 들고 있느냐?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둘이 제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U를 어떻게 하냐면 설계 능력은 젠슨 황 그쪽에 엔디피아가 갖고 있고 그거를 TSMC 대만 그 회사에 알려주고 걔네 장비 부품 사서 GPU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뿐이라고. 근데 왜 젠슨 황이 삼성한테도 줬냐면 이 대만의 TSMC가 좀 불안해. 지진도 나고 중국이 맨날 때려잡는다고 그러고 그럼 자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조금이라도 좀 생산해주면 자기는 편한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래서 삼성한테 준 거야. 달래준 게 아니고 꽂아서 야 니네들 좀 대충 좀 만들어. GPU 좀. 그 생각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2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 하나가 그렇게 클래스하는데 전력이 절대 부족하다.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조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또 우리나 대만한테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상교대 하면서도 잘 돌아가. 반도체 공장 1초도 안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야간 근무 잘해요. 강사들도 뭐 데이 이브닝 나이트 잘하고 미국 애들 할 것 같아요. 워라밸 따지는 애들이 안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왔는데 걔네도 여기 맡겼더니 진짜 어떻게 보고 아직 못 만들었다고. 우리도 만들어. 우리도 제조해. 지금 그래서 텍사스 이런 데 제조 공장을 만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여기 설계 장비 부품 제조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설계는 미국이 갖고 있고 장비는 유럽이 갖고 있습니다. 벨기에 뭐 이런 데가. 부품은 일본, 제조는 대만 TSMC,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가 제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 삼성 이재용이가 뭐 벨기에 가가지고 뭐 장비 뭐 구입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보시면 되고요. 제가 깜빡이고. 근데 자 우리한테 26만 장 정도 있는데 삼성한테 5만 장 줬어요. 근데 삼성한테 5만 장 준 이유는 설명드렸죠. 근데 삼성은 그래도 왜 이걸 받았냐? 우리가 그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수율은 불량률이에요. 그러니까 수율이 그러니까 수율이 50%라고 하면 삼성은요 10개 만들면 5개는 불량품이에요. 근데 TSMC가 대만 70으로 돼 있잖아요. 요건 10개 만들면 3개만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수율을 높여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네. 여기 디지털 TV라는 게 뭐냐면 그거 어디가 불량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시뮬레이터를 그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량품을 이미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삼성은 이 용도고 젠슨왕은 얘네를 통해서 TSMC 좀 불안하니까 20%라도 좀 생산하게 꼬시자 라는 게 이제 젠슨왕 생각이고, 현대차 그룹의 5만 장 중에 자 후모노이드 로봇 기술을 현대차가 갖고 있어요. 현대차는 무서운 사람이 정주영 같은 경우는요, 현대조선 하세요? 네. 그죠? 정주영이 어떻게 했냐면 박정희 시절에 배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가 뭐 들어가야 돼요. 차가 뭐 들어가야 되는데 야 니네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내가 니네한테 돈 꿔주냐? 그랬을 때 정주영이 보여주는 게 돈 지폐의 거북선입니다. 그때 옛날에 돈 지폐 거북선 그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1591년에 거북선도 만드는 나라가 지금 이거 못 만들 것 같으냐고. 그래갖고 현대조선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닌 게 보세요. 현대건설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도로 뚫어라 그러니까 현대건설 만들어 도로 뚫다고 갖고 여기 자동차까지 만들어 팔면 좋겠네. 현대자동차. 여기다 기름까지 하면 좋겠네. 현대정유. 그 다음에 이거 자동차 하려면 보험 들어야 되겠지? 현대캐피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물류. 뭐 하다 보니까 싹쓸이 하면서 현대가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정주영 스타일대로 제조업의 강장이야. 이게 그 이제 토건하던 그 기질 있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부여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로봇하고, 일반 로봇은 사람처럼 안 생겼죠. 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고 사람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데 이거 기술을 현대가 갖고 있어요. 그럼 젠슨왕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 활용하면 좋잖아요. 자기네는 하드웨어 제조 능력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네이버한테 6만 장 줬는데 네이버도 지금 하이퍼클로바라고 이제 생성형 AI가 있는데 이게 기능이 한참 떨어져요. GPU가 모자라서. 이거 6만 장 주면요 GPU4하고 성능이 비슷해져. 그러니까 네이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이제 5만 개 줘갖고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국민들 위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이닉스에도 저만큼 줬는데, 왜냐면 하이닉스가 아까 그 HBM 얘기했죠. 이거를 저기 그 NDVI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준 거고, 삼성 이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삼성이 일부라도 생산하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TSMC가 지진 나고 뭐 이렇게 되면 받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일정 부분만. 그래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 피지컬 AI.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가. 그러니까 다 꿍꿍이가 있어서 준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문제. 이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GPU 한 장이 4천만 원인데 그거 한 장 가동하는데 700W 들어가요. 그러면 26만 장이면 182메가와트예요. 근데 GPU 하나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냉각 시스템도 들어가고 뭐 네트워크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6만 장을 돌리려면 아마 600메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쓰는 전체 전력의 5%예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GPU 계속 늘어나겠죠. 전력 문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기가와트 규모까지 훨씬 넘어가는데 1기가와트면요 원전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면 원전 하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력 문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각 회사들이 만드는데
거기 GP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지면 미치겠는가. 서울도 지금 전력량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전력 공급 잘 받으면서 많이 안 쓰는 곳에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나마 숨통 돌린다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레곤, 텍사스, 아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뭐 뉴욕, 뭐 워싱턴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기가와트면 원전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용인에 원전 6개. 지금 원전 안 돌리면 안 되는 상황. 이게. 그래서 이 전력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팅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이 문제를 뭐 해결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을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GPU 사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보통 하나 구입하면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도 개발을 해야죠. 또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갤럭시죠. 갤럭시죠. 여기에 돌아가는 그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예요. 아까 저기 운영체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삼성이 이거 암만 많이 팔아도 돈은 구글이 더 많이 벌어요. 왜? 그 운영체제 안에서 앱 개발하고 대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돈을 줘야 되거든. 그러면 똑같아요. 자, 아까 GPU가 CPU 1000개가 활동하도록 하려면 후다라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 프로그램.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 AI 시스템을 돌리려면 그 소프트웨어 돌리려면 후다한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해도 돈은 누가 벌어요? 네? 후다가 아니고 최정은 선생님 벌겠지 뭐. 하여튼 엔비디아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다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하면서 후다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100만 원 벌어서 80만 원 주고 2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냥 들여왔다는 게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 죽으라고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누가 가져고 이런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노닥노닥 거릴 때가 아니고요.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개발하려면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겠냐? 지금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의대 진학률이 30%가 넘어요. 그리고 서울대 자퇴생의 3분의 1이 공대생이에요. 자퇴하고 어디 가냐? 반수하고 이래갖고 의대 가려고. 이거 잘못된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애가 의대 가가지고 성형외과에서 강남에서 그냥 저기 콜라 만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피부나 만지고? 그럼 아니잖아요. 후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인력이라고요. 근데 서울과학고등학교 의대 진학률이 50% 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공대를 안 가냐? 돈을 얼마 안 줘요. 한번 볼래요? 개업하는 애들 있잖아요. 개업해도 평균 연소득이 2억 5천이에요. 네? 우리는 삼성전자 들어가면서 초봉이 5천만 원이에요. 임원이 돼도 3억에서 5억이야. 임원 승진 확률이 5%밖에 안 돼. 5% 미만인데도 누가 공대로 오냐고. 그러니까 전부 의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대 다니는 10명 중에 4명이 해외로 가겠대. 거기 돈 많이 주니까. 특히 20대는 72%가 해외로 가겠대요. 어떡하죠? 가뜩이나 모자란데. 이렇게 나라가 똥볼 차고 있다고요. 왜냐면 첫 번째 성공 확률이 차이야. 의대 입학하면 99%가 의사 다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대 가. 근데 카이스트 졸업자가 구글이나 엔비디아에 입사할 확률이 1% 미만입니다.
여기 돈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안전빵인 의대로 가는 거죠. 공대 안 오고. 미국 같은 경우 MIT나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항공대 포스텍 이렇게 이름을 주는데 칼텍은 하버드 의대보다 더 높아요. 중국은 당연히 공대가 너무 높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의대 졸업하면 우선적으로 저기 우리나라 치면 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이런 데 있게 해요. 그러니까 공대 가는 게 헐나요. 나라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뭐가 있습니까? 시진핑 자체가 공대 출신이에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대 애들이에요. 우리는 대통령들이 대부분 법대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판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그 고소장 들고 막 이렇게 셋이 갖고 이런 거 기술같이 하네요. 그 공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고소고발만 잘하고. 그러냐 뭐 하겠냐고 지금.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아주 50% 정도가 국회의원이 판검사면 이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공대 출신이 몇십 프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대 출신이? 응? 그러면 공대 출신이 출마하기 싫어요. 우리나라 출마하면 또 얼마나 씹어대. 사돌의 팔촌 뭐 이래가지고 뭐 걔가 옛날에 어디 가서 똥 쌌다면서 별게 다 나오잖아. 안 하려고. 그래서 비례대표라도 공대 출신들 해줘야 되는 나라에서. 근데 비례대표도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응? 자, 보세요. 실리콘밸리에 AI 엔지니어 연봉이 6억에서 13억입니다. 여기 금방 했어요? 미국 갈라 그러지? 그 다음에 구글 연봉도 높지만 매년 12월에 수억 원의 주식을 줍니다. 3, 4억씩. 구글 가려고 그러죠. 우리 삼성전자 5천만 원. 그 다음에 10년 근무하면 잘리려고 그래요. 너 이제 연구 관리 능력이야. 관리 능력에 너가 직접 안 할 것 같아. 잘라요. 뭐가 나올까?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의대 가는 것보다 공대 가는 게 더 남는 장사다. 이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정부가 나서서 여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표현이 대가리 싸움이에요. 대가리 싸움. 왜 공부 잘하는 애들 정부 가가지고 그거 하고 앉아있냐고. 의대 가갖고. 이거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AI 시대에 살아난 이 중에 하나가 우선 분위기 바뀌어야 돼요. 나라 분위기가 공대 가는 분위기가 싹 바꿔내야 돼요. 저는 박정희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이에요. 전 박정희 진짜 싫어해요. 자다가도 박정희 꿈꾸면 서사리 깨는데 거기하고 전두환하고 이게 박정희가 그래도 잘한 건 뭐냐면 공대 가는 분위기 만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에도요. 의대보다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갔어요. 박정희가 그건 잘했다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의대 2,000명 늘린대. 그럼 공대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 방송되고 있는 거죠. 혹시 걸리면 손영 선생님 좀 책임 좀 져줘요. 윤석열을 제가 X 새끼라 그래요. 안 걸려요. 그거 하지 말고 얘기해야 돼. 하여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살 길은 공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IT 인력이 배출되는 게 공고 다 포함해서 7,800명이에요. 10년 지났어요. 10만 명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 우수 인력이 제일 먼저 공대가 그렇게 하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 가도록 만들어줘야죠. 부모부터가 반수한다고 공대 간다고 오케이. 잘못됐잖아. 그 다음에 그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애들도요. 자퇴생의 15.8%예요. 그러니까 이공계열이 다 자퇴하고 의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서울대하고. 이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는 나라 전체가 공대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왜? 대가리 싸움이니까.
우리도 쿠다를 이기는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GPU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 두 번째, AI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해야 될 때가 됐다. 자율운행 자동차 나와요. 그럼 택시기사들 어떡하죠? 대리운전 어떡하죠? 굶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직업이 나왔던. 그러면 지금 자율운행 자동차면 도로 계속 바뀌고 필팅 계속 바뀌고 데이터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럼 데이터 업데이트되는 업종을 훈련을 시켜서 그쪽으로 또 빠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 나라에서 나서야 돼. 근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부 잘했던 애들, 암기 과목 잘해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전환 지원 프로그램 할 수 없어. 이제 10년 지나면 그런 사람들 바꿈습니다. 이게. 근데 아직도 우리 입시는 그쪽이야. 시대가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수능이냐고. 응? 그러니까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조금 더 서서 하게끔 시키면 제가 여기 전원을 장애학대죄 좀 고소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예의가 자 그래서 AI 지원 프로그램을 나라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는 데이터 업데이팅하는 그런 직업. 그러면 복사되는 그 다음에 AI 수혜자의 사회적 분배. 이게 뭐냐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로봇 세계겠죠. 그러면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로봇이 무슨 야근 수당 달라 그럽니까? 뭐 휴일 수당 달라 그럽니까? 뭐 9 to 6 해달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죠. 세금 내라는 거야. 그만큼 이득 남긴 것만큼. 우리 집 할 때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왜 로봇세를 내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갖고 선순환 구조시켰다니까 세금 여기서 걷어서 이게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네,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AI 윤리 가이드의 법제화. 이게 뭐냐면 얘가 결론을 내렸어.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그냥 써. 그게 아니고 그 나온 결론에 대해서 자기가 다 설명을 해서 누구나 그걸 갖다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 세 가지가 지금 필요한 입장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임기 중에 GPU 60만 개 확보인데 벌써 26만 개 확보를 한 거죠. 이 GPU 확보 개수가 세계 3위입니다. 26만 개는. 미국 2천만 개. 예.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해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벌써 26만 개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세계 3위인데 우리가 세계 3위가 아니고 세계 3강이 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이게 이 시대는 3위에 갖고 그러니까 그 국가별 AI 인재 비율 우리나라 7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3위가 아닌 3강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산업사회나 또 지식정보사회까지만 해도 삼성처럼 패스트 팔로워 해도 먹고 살았어요. 자, 삼성하고 소니가 있었어요. 그전에 소니가 삼성보다 훨씬 위였죠? 근데 삼성이 어떻게 소니를 이겼을까요? 디시전 메이킹이 4배가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소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막 만드는데 거기는 이미 시스템화가 돼갖고 밑에서 쫙 올라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삼성은 이재용인가요? 당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가 빨라. 이게 의사결정이 4배가 빨라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팔아요. 팔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보다 팔았어. 근데 싼 값에 샀어. 손에 좀 익었어요. 그럴 때 소니가 우리 더 좋은 거 나왔다는데 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시장 진입이 훨씬 빨랐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능 없어도 돼.
그럴 때 삼성이 소니한테 갑니다. 개발한 날 수고했죠. 네, 시장 진입 못했네. 뭐 어떡할래? 그거 우리한테 바로 감값 줄게. 그래서 또 갤럭시 뭐 무슨 세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성이 소니를 이긴 건 디시전 메이킹 내내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삼성이나 이런 쪽은 패스트 팔로워예요. 저기서 스마트폰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서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안 되려도 그거 해갖고 이게 막 팔아갖고 지금 돈 벌고 있는 거는 구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퍼스트로 첫 번째로 끌고 가야 돼. 근데 첫 번째로 끌고 간다는 건 딴 생각을 하는 사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응? 식당 갔다가 뭐 시키면 딱 배민이라는 회사 만드니까 돈 벌잖아요. 응? 카카오 돈 벌잖아요. 이거 뭐 카카오 자전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구만. 응? 카카오 은행도 만들고. 걔네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KT 좀 보시면 아시지만 혹시 공중전화 보셨어요? KT 공중전화? 거의 멸종. 멸종. 멸종됐는데 그럼 다 떼어서 버려야 되잖아. 지금요 빨간색으로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KT도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거기를 ATM 기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없애는 거예요. 그걸 빨갛게 이쁘게 만들어 놓잖아. 더 일부러. 어차피 돈은 찾아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KT도 이게. 그래서 제가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 갔을 때 센터 포 오토메이션 리서치라는 연구실이 있었는데 센터 포 오토메이션 리서치에서 앞자를 따면 4는 전치사니까 버리고 저 같으면 CAR 카 이렇게 약자를 쓸 줄 알았어요. CFR을 써니까 CFAR로 미친놈아 나 전치사를 약자에 집어넣는 건 처음 봤다. 그게 뭐냐면 CFAR은 far 멀리라는 뜻이잖아요. 이 C를 SE를 읽는 거야. C 멀리 보자. 무섭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죽어.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지금도 우리가 교육에서도 보면 선생님이 강의하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너는 몇 점 인정. 그죠? 딱 답이 있는 시험. 그래야 채점만 있고 근데 좀 계속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98점 만든다 했잖아. 그럼 지금 뭡니까? AI에 대체하기 쉬운 인재들만 대량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습관부터가 아주 초중고등학교에서. 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계속 뭐 교육청에서는 뭐 학력 신장 막 떠들고 앉아 있고 뭐 어느 대학에 몇 명 보냈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지나면요 서울대 나와서 창의력 없으면 똘팍대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교육청이 저기 뭐 학력 신장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얘가 다 해. 이제 저기 좀 전에 여기 갤럭시에서 그냥 온 디바이스로 저기 뭐 AI 탑재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판국에 지금 뭐 지금 그거 하고 있는지 몰라. 자, 아무튼 우리가 저는 이렇게 본다. 공대 가야 된다. 공학 이렇게 썼는데 공자가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필수로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야. 이게 그게 공학이에요. 그 다음에 학자 볼래요? 학자 보면 학자 보면요 레이저 포인터 없어서 양손으로 양손이래.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양손으로 하나 둘 셋 넷.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양손으로 하나 둘 셋 넷. 그게 배우락제. 그게 그러면 뭡니까? 기본이 수학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이.
공학의 뜻 아시겠죠? 예. 예? 예. 제가 뒤에 계속 썼잖아. 고 엔지니어링. 음. 공대 가자 이 얘기예요. 예? 고 엔지니어링. 공대 가자. 자, 그래서 이제는 근데 우리가 수학이 자, 수학 연습 한번 하고요. 그리고 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증오하는 그룹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이에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리고 돈 내라고. 그래서 자, 이거 되게 오래 하는 거 싫어하는데 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공학하려면 수학해야 되죠? 네. 자, 수학이 크게 모형화, 모델링,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할게요. 풀이, 솔빙, 인터프리팅 어디다 적용할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중3 올라가면 수식의 계산, 그 다음에 인수분해 배우고 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뭐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되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해서 푼다. 아니면 근해 공식이다.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외웠어. 그리고 다 구했어. 2 또는 3 구했어. 어디다 쓰는지 몰라. 그냥 구했어. 그리고 답이 나 2, 3 그랬더니 뭐 90몇 점 맞았어. 선생님 잘했대. 집에도 가니까 아버지가 이런 돈 줘. 아 이게 수학이 이게 암기 과목이지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거 GPT가 다 해요. 솔빙.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중3이에요. 중3에 2차함수 배울 때 우리는 2차함수 그리고 뭐냐면 다음 2차함수의 꼭지점을 구해라. 이거 왜 구하는지 몰라.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분수를 만든다. 그래서 2m 높이가 꼭지점인 분수가 수식으로 표현한 건 뭘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y는 이 이차함수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식 표현해보니까 그 수식인 거예요. 그리고 푸는 거 하고 그냥 다음 이차함수 꼭지점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구했어. 1, 3. 그럼 x축으로 1, y축으로 3. 5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예를 들면 그러면 구한 답을 적용할 때도 재밌잖아요. 우리는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고 풀기만 하고 그 답을 뭐 이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풀고 이거 왜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 잘하면 좋은데 아까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공부시켜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무슨 힘이 생길 수 있죠? 중요한 건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수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델링. 이 훈련이 미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자연 과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달 그려놓고 크레센트문, 초생달, 풀문, 보름달 해갖고 외워! 뭐래고 10개씩 그려오라고 이것도 모델 때리고 손바닥에 빡 때려서 그때 그랬어요. 뭐 지금은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고소당하지만 아무튼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숙제가 오늘 집에 가서 다리 그려와. 그렸어. 그때 선생님이 학교 갔더니 그걸 초생달이라고 해. 초생달이 원리를 얘기해줘. 숙제를 해도 재밌지 않아요? 우리처럼 10번 그려오라고 숙제 하나 갖다가 때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근본이 다르잖아요. 근본이. 흥미를 못 느끼고. 그래서 모델링 할 줄 그 다음에 구한 답을 써먹는 거를 익히고 잘하는 미국 애들이 하고 우리처럼 다음에 2차 방식으로 풀어라 푸는 방법만 한 이게 앞으로 10년에 또 맞붙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죠? 걔네 어떻게 이겨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네. 네? 교육부터 바뀌어야 돼. 언제까지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인데 언제까지 풀이에 매달리냐고. 풀이만
저도 그거로 옛날에 과외지대에서 돈 많이 벌었지만 이게 딱 정해지거든. 잘못된 거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교육에서도 수학에서 모델링, 마델링, 인터프리팅 이 교육을 초등학교 때에서 계속 애들한테 시켜요. 이 교육을, 이 훈련을 시켜요. 우리처럼 계속 풀이 10년 지나서 우리 크다가 못 만들어요. 이대로 가면 GP 못 만들어요. 이렇게 자란 애들이 보세요. 제임스 황이 10살 때 미국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대만에 계속 있으면 제임스 황 안 나왔어요. 대만 우리랑 비슷해요. 대만이 노벨상 받는 거 봤어요? 자, 우리나라 미국은 지금 일본은 올해도 노벨상 과학에 2명이 나왔습니다. 노벨상이요. 어떻게 되냐면 노벨 평화상은 다 작년이야. 이미 짜놓고 아주 타락한 지 오래됐고요. 노벨 문학상은 돌아가면서 줘요. 대륙별로. 남녀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한 당도 우수하지만 그 혜택도 많이 보는 거예요. 노벨 과학상은 그게 없어요. 과학 분야는. 정식대로예요. 우리 근처도 아예 후보도 없잖아요. 일본은 올해도 생화 바이오케미스트리 분야에 노벨 프라이즈가 나오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다음 하나 재밌는 쪽으로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노벨 수학상은 없어요. 누군 줄 아세요? 노벨이 자기가 좋아했던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딴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수학자야. 그래서 절대 수학상은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노벨 수학상은 없어요. 남자의 시기 질투가 여자보다 훨씬 심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우리 집사람 저 술 먹고 너 어디 갔어? 저기 노래방 가서 놀고 왔어. 그래도 우리 집사람 참아도 내가 집사람이 노벨 저기 노래방 갔다 왔다 때려잡고 죽이려고 그래. 남자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남자 시기 질투가 그렇다고. 그래서 노벨 수학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 저기 하여튼 뭐 캐나다 수학자가 필즈상이라고 필즈가 만들어갖고 필즈상 있어요. 그래서 세계 수학자 대회 때 필즈상 우리가 3년 전에 누가 허준이 받았죠? 네. 네. 또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요. 그게 노벨 수학상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무튼 일단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수학이 마델링, 인터프리팅 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정부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2차 대전 때 전투기예요. 쫙 돌아서 보니까 엄청나게 저기 총알을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회의를 해요. 저 보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투 끝나고 비행기야. 그러면 어디를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저기 제일 처음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우리 최정 선생 어디를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꼬리 날개 만진 건 하나도 못 돌아왔어. 이건 돌아왔잖아. 꼬리 날개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돌아온 벨기가 꼬리 날개만 한 개도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떤 정책을 할 때 앞에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지. 꼬리 날개를 보라는 거지. 그게 정부가 정책을 짜야 되는 기본 마인드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이나 국회나 정부 요직에 많아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저기 윤석열, 김건희 정부의 몰상식 R&D 예산 삭감, 의대 적응 확대, 의대 가는 분위기 더욱 확산, 반도체, 용인에다가 전력 문제, 이거 제 장점. 완전 6개 필요해요. 교육,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선형 대수, 미분 적분 다 빼버려서 입시에서. 이런 또 파악이 있는 거죠. 이 두 분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저기 그 보도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몰상식을 지금 3년 만에. 음. 그럼 과학자들이 이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미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 교육 수학에서 이 선형대수 미적분을 그걸 갖다가 왜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그거 빼버려. 그럼 사교육이 없어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델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적분, 선형대수 이런 거로 했으면 그 구한 답에 그거를 모델링했을 때 구한 답은 거의 믿어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되면 probability and statistics 통계 확률을 할 거예요. 그걸 못 풀면 모델링을 그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00번 던져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답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걸로도 안 되면 휴리스틱이라 해서 경험론으로 푸는 거예요. 고스톱 쳐, 낼 거 없다, 피부쳐, 똑발상, 나가 없다, 피박에다 또 제가 쓰리고까지 하네. 또 흔들었네. 신체 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델링 하더라도 여기 위에 세시얼이, 라지, 그 다음에 어너레틱 이게 뭐 미적 뭐 이런 건데 이런 쪽 위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런 과목이 어려우니까 수학에서 이걸 뺀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사실 부전공을 수학을 했어요. 미분기하 쪽으로 했는데 뭐 이런 몰상식한 제가 그래서 저기 그 탄핵 집회에 그 전속 가수로 교수님하고 쓴 거예요. 끝나고 같이 소주도 먹고 답답해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없앴다. 미적분을 없앴다. 어? 선형대수 이런 걸 없앴다. 이거는 완전 저기 나라 망쳐먹겠다. 이게 하여튼 이런 몰상식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 AI 시대를 할게. 첫 번째 공개가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학에 있어서 솔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델링, 인터프리팅 쪽에 이미 수학이 이미 배울 때 그 습관이 그쪽에 오리엔트되고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업전환 교육. 아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굶어 죽어요. 변호사 전공은 뭐 판례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직업 전환 교육을 해야 되겠지. 대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제 그 대책 없는 사람 냅두더라도 자라나는 애들이라도 수학에 있어서 또는 모든 한국 문제에서 모델링, 인터프리팅 쪽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계속 시켜야 이제 AI 시대 때 속된 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 잘 쫓아가봐야 꽝 퍼스트 무브가 돼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겁니다. 실패를 이게 R&D 하다 보면요 실패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R&D 투자한 거 보면요 성공률이 97.4%예요. 이스라엘 30%, 미국이 20% 제일 많이 쓴 거예요. 18%예요. 그럼 R&D 투자했고 미국이 18%? 그러면 투자 잘못한 거 아니에요? 퍼스트 무브, 프론티어 연구는 개척자 연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97.8%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과학기술 훨씬 발달해야지. 미국은 실패 보고서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이게 이 풍토도 바꿔야 돼. 이 풍토도. 어떻게 97.4%가 특히 국방과 관련된 R&D는 100%예요. 성공률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정부에 요즘 박수 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실패를 디디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보셨죠 뉴스에? 네. 똑바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프론티어 연구는 실패를 겪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이 사실은 전투에서 많이 져요. 전투에서 많이 지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원균을 한 번도 안 잡았어. 전투에서. 전쟁에서 지죠. 우리의 목표는 전투에서 많이 실패를 해서 세계 AI 시장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른바 굉장히 제가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회 가시면 애들 세뇌시키세요. 고 엔지니어. 고 엔지니어. 공대하라. 그래서 공대하라.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 이 우리나라 이거 진짜 저기 그 부모들이 잘못한 또 거, 있었어요. 예? 집에서 잔소리,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걸 애를 틀에 박하는 거, 틀에 핵이라 틀에. 예? 딱 우리 막내 왔다 갔지만 보세요. 아침부터 급식조, 점심 급식조, 그 다음에 똑같은 교복 입어. 그 다음에 끝나면 똑같이 학원 가. 끝나면 배고프니까 떡볶이 사 먹고 와. 집에 와서 자. 그리고 학교가 울타리 쳐져 있고, 학생들은 4층에 있고 교장은 1층에 있고, 교장은 나무 보고 앉아 있고, 학생들은 앞에 아파트 보고 앉아 있고. 완전 회기라 아니야. 학생 1층에 가야지. 이게 교도소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막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 선물로 두부 사줬어요. 이게 교도소 하는 거지, 학교 나온 겁니까? 아니 미국 가보세요. 학교 울타리 있나? 나 맨 처음 미국 가가지고 대학 찾지 여기 메인 엔터런스 정문이 어디냐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없잖아요. 응? 아무튼 그렇다. 라는 얘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자, 예일대 총장 수많은 중퇴생을 만들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공대 보내라. 네.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 안 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요. AI의 미래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숨기는 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엮이는 거. 이게 딱 핵하고 똑같이. 사실은 핵을 저기 생각해낸 건 독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대인이 이거 독일이 만들었다 가뜩이나 유죄인데 큰일 났겠다 싶어서 미국의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갖고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데 그걸 영국이 입수를 해요. 이거 핵 개발하면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서둘러 삽니다. 핵 분열이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52kg 중에서 겨우 0.6kg만 핵 분열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진짜 52kg이 다 핵 분열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도 나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초창기니까. 그러면 AI 미래도 우리는 핵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야 앞으로. 응? 예를 들면 피지컬 AI 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영화 나온 게 터미네이터잖아요. 이게 AI가 어떻게 또 나쁜데 틀림없이 갑니다. 그래도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핵을 못 가졌으니까 이렇게 좀 무시당하지 않아요? 핵 보이면 이럴까요? 해보여야 돼. 네? 아니 그러니까 AI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나쁜 데 쓰이든 뭐든 우리도 그걸 갖지 않으면 핵보유국처럼 또 뒤쳐진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좀 마치도록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